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비지터 비자에서 이제 워크 퍼밋을 받으러 국경을 다녀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고 이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볼까요? 먼저 타임라인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4월 말에 인비 서류를 받았어요. 그러고부터 이틀간 이제 메디컬 체크라든지 아니면은 인적사항, 기본 서류들 준비를 해서 이틀 만에 모든 걸 완성을 시킨 다음에 제출이 4월이 끝나기 전에 했고요. 그러는 와중에 FBI 서류가 필요한데 FBI 서류가 길게 걸릴 거라는 거는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FBI 서류 없이 먼저 낼 수 있는 서류들은 다 내고 문서를 완료를 시키고 캐나다 정부 쪽에서 만약에 FBI 서류를 요구를 하면은 그때 가서 내자라는 게 그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5월 초에 FBI 서류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제 문서 완료를 못 시켜준다라는 대답을 들었고, 이미 근데 FBI는 신청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먼저 캐나다로 비지터 비자로 들어와서 관광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있었죠. 그러다가 9월 9일에 FBI에서 드디어 문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바로 FBI 서류를 냄과 동시에 워홀 서류도 완료를 시켰고요. 그러고 나서 19일, 그러니까 10일이 지난 뒤에 이제 캐나다로 입국해도 좋다라는 문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니펙에 있으니까 위니펙에서 가장 가까운 국경은 에머슨이라는 지역이에요. 에머슨 지역은 위니펙 시내에서 약 1시간 20분 정도 펜비나 하이웨이를 타고 가면 나오는데요. 남쪽으로. 처음에는 들뜬 마음을 안고 갔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는 비자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착착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드디어 국경 지역에 도달을 합니다. 먼저 미국 국경을 보실 텐데요. 미국 국경에 가시면 그 국경에 있는 사람한테, 보더 오피서한테 우리 여기 플래그폴 하러 왔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알겠다, 일단 너네 패스포트를 달라 그러면은 여권 보여주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단 간단한 신원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 입국 거절 서류를 받게 되고 이제 캐나다로 다시 가게 되는 건데요. 왜 플래그폴이라고 부르냐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렇게 국기 개양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래서 플래그폴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캐나다 국경으로 갔어요. 캐나다 국경에 가서 여기서 이제 나 캐나다로부터 입국해도 좋다라는 문서를 받았고 이걸로 워크 퍼밋을 받으러 왔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랑 관련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쪽에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차를 세고 안에 들어갔죠.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 차례가 돼서 제가 필요한 서류들을 다 줬어요. 그랬는데 여기 오피서가 너 무슨 비자니? 라고 하길래 제가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는 비자야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얼굴을 찌푸리더니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는 가서 제 비자를 프린트를 해서 왔죠. 근데 문제는 비자가 1년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자는 1년짜리여야 한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네가 준 문서에는 만료 날짜가 5월 2일로 돼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 5월 2일은 캐나다에 입국하는 날짜가 5월 2일 전까지 들어와야 하는 거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네가 여기서 일하냐?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나다.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여기서 더 싸워봤자 국경이고 결국 여기 이 나라 시민이 아닌 이상은 약자인 상황에서는 제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7개월짜리 비자를 가지고 일단은 위니펙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MPNP 주정부 노미니를 준비를 하고 계실 거고 그로 이제 그것과 연결해서 영주권을 따려고 하실 텐데요. 저희도 이제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7개월이라는 시간은 주정부를 신청을 하고 들어오기까지는 부족한 시간이에요.
최소 9개월은 필요하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명백히 그 보더 오피서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민국에 이걸 이야기를 해서 리포트를 한 다음에 정정을 받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날에 바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8시 40분에 전화했는데 항상 비자 관련 업무는 그 오피스가 항상 분비잖아요. 그래서 40분 동안 전화기를 이렇게 들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연결이 됐습니다. 오피서가 잘못을 했고 나는 1년짜리 비자를 받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라고 했더니 얘네가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더니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 페이지만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링크에 있는 대로 해라 라고 했는데 이 링크가 친절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일단은 거기에 필요한 문서 작성하라는 것들 작성을 해서 프린트를 한 다음에 캘거리에 있는 이민국 케이스 조사센터 이런 곳에 일단 보냈습니다. 근데 보낼 때 저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30불 이렇게 돈을 냈다라는 영수증도 같이 첨부해서 내야 되더라고요. 뭐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어쨌든 잘 문서가 바뀌어서 오면 저야 그걸로 만족하니까요. 결과를 받기까지는 다시 또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는 다 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국경을 다녀온 이야기예요. 워크 퍼밋은 받아왔어요. 워크 퍼밋은 받아와서 이제 직업을 다시 또 찾을 건데요. 워크 퍼밋을 먼저 받자마자 해야 되는 것들이 C 넘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쪽 그 오피서가 시스템에 제 문서를 넣지를 않아서 C 넘버도 이제 매뉴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매뉴얼로 신청을 하면은 다시 또 한 달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은 제가 새로운 워크퍼밋 받았을 때 다시 또 C 넘버를 신청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서 일단은 C 넘버를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 대신 은행 어카운트는 열었고요. 그리고 핸드폰도 열었습니다. 그거는 C 넘버가 없이도 가능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으니 이제부터는 기다리는 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의 저희의 추억 저장용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직접 부딪혀서 알게 된 팁 혹은 노하우를 저희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만드는 건데요. 사실 이번 경우는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경우지만 일어났을 경우에는 혹시나 잘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대처를 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또 남겨봅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기서 저는 안녕하겠습니다. 안녕.